네, 3월 24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엔스탑 거의 한 2년 동안 안 하다가 네, 원래 고엔스탑 처음에 만들었을 때 네. 굉장히 열심히 했던 코너거든요. 근데 한참 쉬다가 또 여러분들 찾아뵙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나온 만큼 여러분들께 도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주 힘찬 인사와 함께 저희가 또 네. 어렵게 귀하게 모셨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실시간 유튜브 종목 상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이창원 매니저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당장 유튜브 매일경제TV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방송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명과 매수가 남겨주시면 우리 이창원 매니저님께서 마지막 순서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먼저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장에서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2가지 엄선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공략주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오늘 또 반도체 기판주들이 들썩들썩 하던데. 맞습니다. 반도체 모멘텀 이제 오는 걸까요? 미리 담아봐야겠죠? 네, 지금 뭐 PCB 같은 경우에는 대덕전자부터 시작해서 코리아 서키트 많은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또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특히 PCB 쪽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요즘에는 이 파운드리,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강한 수급이 모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 섹터에서 한 종목,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PCB 쪽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후속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하이텍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종목은 자리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지금 PCB에 이어서 추가로 급등 나와줄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DB하이텍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실게요. 아니, 우리 이창원 매니저님 파이팅이 너무 넘치셔서 장이 끝났는데도 지금 막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말 그대로 내일 시작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보시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즉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쇼티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쇼티지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즉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기억, 두뇌를 얘기를 하고요. 네. 또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는 인간의 이제 판단 능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등 지금 그 고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 산업에 직접 쓰이는 그런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시겠지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현대기아차나 아니면 다른 차량 그 신차로 계약하신 분들 꽤 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차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몸에 그래서 중고차를 다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중고차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반사이익으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신차가 특히 현대기아차 인기 차종은 1년씩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 일본에서 지진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 반도체의 글로벌 3위 정도 기업인 바로 르네사스라는 일본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이번에 공장이 또 정지가 됐어요. 이것 가뜩이나 지금 시스템 반도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힘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퍼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8인치 웨이퍼를 만드는 그런 시장의 강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웨이퍼예요, 웨이퍼. 그래서 지금 조금 오타는 났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8인치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과거에는 사양 산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좀 웨이퍼를 크게 만들어서 좀 잘게 쪼개가지고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하는 거. 그래서 8인치는 사양 산업이었는데 자연스럽게 또 시대가 바뀌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소품종,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8인치 웨이퍼가 시장이 커지면서 DB하이텍이 앞으로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로는 DB하이텍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지금 좋은 자리다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차트 보면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도 바로 한번 잡아볼게요. 네. 자, DB하이텍. 오늘 그 자리 보면은 어떻게 보이세요? 자리? 조금 올라가지고 하지만 기업의 내용이 좋다면 2%밖에 안 올랐는데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닌 것 같아요. 2%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강제로 조금 답을 받는 것 같은데. 답정너.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그 60일선에서 수급 들어오면서 현재 거래량만 터지면 그대로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B하이텍 다른 쪽 그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은 여전히 삼성전자와 함께 좀 지지부진해요.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워낙 좋은데 지금 PCB 못 사신 분들은 DB하이텍 반드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무난하게 지금 전고점 돌파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전고점이 거의 지금 85,000원, 84,000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83,0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될까요? 네, 우선은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물론 제가 손절가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올라갈 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면 손절가는 7만 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 목표가 일단 거래량이 붙으면 전고점 뚫을 수 있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가 8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남겨주셨을지 일단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키워드는 건설 정책 안 볼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네, 오늘도 강했습니다. 네, 중소형주 위주로 좀 강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준비해 오신 건? 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또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바로 서희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희건설 우리가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이 정말 많고 제가 또 여러분들 방송이나 아니면은 또 네이버 밴드에서도 지금 그 종목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중소형 건설주들 올려드린 종목들 정말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도 중소형 건설주들 급등 나온 종목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서희건설을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 투자 포인트로 일단 뭐 건설주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대표적인 공약 정책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서희건설만의 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아파트, 주택 공급을 한다 그래도 땅이 없잖아요. 한강을 메워서 아파트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개발, 재건축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빌라나 노후된 빌라, 다세대 연립을 허물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이 서희건설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런 그 지역 주택 조합에 좀 특화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 대비해서 지금 PER이 3배가 안 돼요. 네, 3배가 안 돼요. 정말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서희건설은 지금 이제 최근에는 좀 건설 정책 관련해서 약간 테마성 종목들이 좀 강하게 갔는데 서희건설은 실적과 테마를 모두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봐서 서희건설 오늘 한번 또 첫 종목으로 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첫날 종목으로. 네, 윤 당선인이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한정된 땅에서 부동산 공급을 늘리려면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이 필수다 보니까 전문 건설사로 이렇게 서희건설에 편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PR도 3배이기 때문에 저평가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서희건설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먹을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매수해서 슈팅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다른 종목들 오늘 뭐 일부 중소형 테마주들 뭐 기본 20%씩 급등이 나왔고 지금 계속 원전 같은 경우에 또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도 또 급등 나오고 원전 그리고 건설 정책 이런 그 용산 이전 이런 그 종목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3% 올랐지만 이거는 뭐 조금 애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그 자리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이 2,300원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급등 나오면은 정고점 찍고 윗골이 달릴 수 있다라고 봐서 서희건설 일단은 매수가는 당연히 내일 시초가로 좀 말씀드리고 그 목표가는 2,3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제가 1,8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은 애교다. 이렇게 슈팅 한번 시원한 슈팅 기대해보면서 목표가는 2,300원, 손절가는 1,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공략주 두 가지 다 알아봤고요.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개의 종목들 고앤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인기 검색 키워드 10개부터 열어볼게요. 네, 역시나 계속 정치 테마주가 핫한 인기 검색 키워드에 자리하는 것 같고요. SMR 그리고 2차 전지, PCB, 가상화폐 그리고 수산물도 오늘 굉장히 핫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싸이월드 관련주가 자리했는데요. 자세한 10개의 종목들 종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여러 종목들의 뭐 파란불, 빨간불 나타내고 있는데 특징된 종목 우리 이창원 매니저님의 고앤스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7만 원 선이 붕괴됐어요. 뭔가 7만 원 선이 붕괴됐으니까 이제 좀 담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삼성전자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들고 계신 분들 지금 뭐 작년에 사신 분들은 그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안 가는 종목이에요. 나왔어요. 네, 나왔어. 만약에 뭐 희망이라도 없으면 포기하겠는데 실적 좋지, 내용 좋지, 맨날 뭐 그 언론에서는 삼성전자 그 실적 사상 최대라 그러는데. 이거 이제 꿈과 이상은 한참 위에 있는데 주가는 반대로 가니까 이거 굉장히 답답해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삼성전자거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한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고를 드린 거는 아무래도 뭐 내일 당장 물론 저는 내일도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도 지금 오늘 시장은 지지부진했지만 미 선물이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단기로 반등 나올 수 있겠지만 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개인들이 많이 사고 그래서 좀 일부러 누르는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TSMC나 아니면은 인텔이나 그다음에 엔비디아나 뭐 다 비슷해요, 흐름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혼자만 올라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수급이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영업이익과 업황에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또 오늘 종가가 69,800원으로 7만 원을 살짝 이탈했는데 내가 장기로 보고 모아간다 그러면 삼성전자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고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와 또 한 가지 종목이 있죠. SK하이닉스인데 반도체 대장주에서 좀 전망이 좋은 반도체 대장주 뭘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거의 좀 비슷하게 가긴 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조금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SK하이닉스 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4%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그래서 오늘 이제 12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또 신규로 진출한다고 하면 SK하이닉스는 좀 전통적으로 좀 메모리 반도체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업황은 조금 다르다. 하지만 좀 움직임은 비슷하고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거의 뭐 삼성전자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SK하이닉스도 단기적으로는 뭐 앞으로 뭐 당장 뭐 내일부터 V자 반등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두 종목 모두 다 좋은 종목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고엔스탑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요, 클리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7.46%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업 직원이 1년치 화장품 대금 약 22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때문에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악재인 것 같은데 내일은 고일까지 스탑일까요? 네, 일단은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오는 우선은 좀 내부적인 리스크가 생겨서 네.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오늘 마이너스 7%. 일단은 불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스탑 의견을 드렸고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영진, 뭐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나 아니면은 그에 준하는 임원이 이런 일을 벌인다면 거래 정지 사유도 됩니다. 그런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볼 수 있어요. 요즘에 보면 근데 직원분들이 이렇게 횡령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네, 좀 이런 그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특히 직원분들이 이런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그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보면은 항상 주식이나 코인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뭐 코인으로 한번 몰빵해가지고 야 한번 뻥튀기 시켜가지고 원금은 다시 넣어놔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건지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됩니까? 그냥 샀다가 이제 물리고 손실 나면은 이제 그 대금 그대로 못 갚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리스크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찌됐건 저는 그 환기 종목 지정이 돼서 이렇게 좀 빠졌지만 일단은 스탑 의견을 드려서 한 번 정도는 더 빠질 수 있지만 좀 해결되면은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업 내용을 보면은 기초 화장품 쪽은 아니고 이 이제 색조 화장품 쪽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벗었을 때 가장 그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수 있는 게 화장품주 중에서 클리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갈 수는 있지만 일단은 리스크가 생겨서 스탑 의견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클리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클리오 재무제표를 보면 연간 영업이익이 200억 원이 좀 안 되는 회사더라고요. 네. 근데 22억 원을 횡령했으면 이게 10%가 넘는 수준이잖아요. 네네. 근데 뭐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장기적인 실적에 크게 좀 타격을 준다면은 정말 그거는 좀 큰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건물 짓다가 무너져서 네. 거기에 따른 피해 보상과 그 다음에 또 거기 그 건설 또 수주 발주 받을 때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클리오의 그 직원이 이걸 횡령했다 그래서 지금 그 화장품 판매가 제한된다거나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별도로 본다면은 다른 부분과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클리오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코리아 서킷 한번 살펴볼게요. 5.96% 상승 마감했습니다. 2분기에도 PCB 긍정적인 전망 나오면서 오늘 상승 나왔습니다. 코리아 서킷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코리아 서킷에 대한 저의 의견은 바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코리아 서킷 제가 그 여러분들 DB하이텍 설명하면서 소개하면서 네. 말씀을 드렸지만 맞아요. 요즘에 이제 코리아 서킷뿐만 아니라 PCB가 다 잘 가요. 이게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뭐 5거래일째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래서 지금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이제 코리아 서킷은 충분히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기술적으로도 본다면 이제 그 전고점을 돌파하기
돌파하는 이런 지금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만 터져준다면은 추가 급등 충분히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현재 업황과도 맞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한다면 위에 매물이 없죠. 그러면 충분히 추가 상승 나와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코리아 서킷 일단은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은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럼 코리아 서킷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기판 종목들 포함해가지고 반도체 기판의 이런 상승 랠리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쭉 평생 뭐 상승될 수는 없을까요? 그렇죠. 우선은 이제 PCB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올해 상반기는 무조건 좋다라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아까 이제 삼성전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이코르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맞아요.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는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이거는 결국은 당연히 전제 조건으로 업황도 좋고 실적도 좋고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이게 과연 시장에서 주목을 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실적도 다 좋고 특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증권사 컨센을 다 상회한다라는 거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뭐 사실 게임이나 아니면 바이오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증권사의 추정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잘 나오기도 하고 훨씬 더 안 나오기도 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쪽은 이게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일정하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뭐 다음 달에 갑자기 공장 세워가지고 물량을 확 늘리고 이럴 수 있는 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증권사 컨센과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PCB 쪽은 1분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의견에 이거에 뭐 거의 이 이견을 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1분기라고 하면은 1분기 실적 발표가 대략적으로 뭐 5월 달 전후로 있다고 하면 제가 이제 어느 기간까지 오른다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실적이 확인될 때까지는 시장이 만약에 양호하다면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리아 서킷과 함께 반도체 기판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비덴트입니다. 네. 오늘 8.7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 우리 생쇼 우리 이창원 매니저님 수익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호재가 두 가지가 나왔죠.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파생 상품 거래 소식에 급등 나왔고요. 또 기재부에서 인수위 업무 보고에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으로 5천만 원 비과세 도입하겠다라는 뭐 방안이 거론되면서 오늘 강세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 코인 쪽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자,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의 의견은 고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덴트는 우리가 우리 기술 투자와 그다음에 비덴트 대표적인 이제 코인 관련주들이 몇 개가 있죠. 네. 그중에 이제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보더라도 원래 이제 ICO라고 우리가 기업을 상장시킬 때는 뭐라 그러죠? IPO.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코인을 상장하는 건 ICO라고 해요. 근데 이게 국내에서는 좀 법이 미미하다 보니까 안 돼서 뭐 위메이드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코인을 발행할 때 지금 거의 좀 많이 이용하는 데가 싱가포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외 법인을 싱가포르에 만들어서 거기서 ICO 해가지고 코인 발행해가지고 상장시킨 다음에 그거를 지갑으로 갖고 와서 우리나라의 업비트나 빗썸에 우회 상장시키는 구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 국내에서도 ICO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인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큰 같은 경우에도 메인넷을 만드는 게 어렵지 토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더리움 기반이나 클레이 기반으로 저도 이제 당장 뭐 내일이라도 이창원 코인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발행형 코인? 네, 발행하는 거는 뭐 만약 이창원 코인 100억 개 발행하는 거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거를 이제 게임이나 뭐 다양한 분야에 연결해 가지고 가치를 부여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건 지금 정부 정책도 그쪽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방금 얘기했지만은 코인 비과세 당연히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코인 거래량이
지금 이미 코스피 거래량을 넘어갔어요. 그만큼 코인을 많이 하고 주로 이제 MZ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20대에서 30대가 굉장히 이제 코인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 코인 계좌 수도 지금 500만 개가 넘을 정도로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코인 친화적인 공약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중에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코인 ICO 그리고 비과세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코인 관련된 파생 얘기는 뭐 그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또 이번에 한 번 더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가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좀 우회적으로 대금 결제를 받고 하면서 코인이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이거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부각 받았거든요. 그래서 코인 거래소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추가 상승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인베이스 상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이런 그 외국계 기업들이 상장을 했거나 또는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빗썸이나 그다음에 지금 업비트, 그다음에 이제 게임 그 컴투스홀딩스가 2대 주주로 있는 뭐 코인원 이런 그 메이저 거래소들이 또 상장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아니면 또 왠지 또 다음 정권 들어서면 또 코인 관련된 정책이 바뀔 수 있으니까 코인 친화적인 정부에서 빨리 상장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인 관련주가 좀 요즘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히 거래량만 붙으면은 더 갈 것 같아요. 홀딩 의견 드리고 당연히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비덴트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업의 펀더멘탈 무관하게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코인 관련주는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게 그 딱 두 개에 의해서 움직여요.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코인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정책이야 뭐 매일 나오는 게 정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코인은 24시간 매매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매매에 중독되신 분들은 3시 30분에 주식시장 끝나면 코인 시작해요.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코인 하시다가 또 이제 잠깐 주무시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열리면 코인 하시고, 그다음에 코인이 또 언제 활발해지는지 아세요? 언제요? 금요일 오후부터. 왜요? 주식시장이 닫으니까 토요일 안 열리니까 그때 이제 그만큼 이제 코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인 가격이 금, 토, 일에 막 급등했어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 또는 알트코인이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월요일날 코인 관련주 올라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오르면 단기적으로 차익해야겠죠. 왜냐하면 코인 가격 반영이 주말에 급등한 게 월요일날 한 번에 반영돼서 급등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차익을 하는 거고, 또는 예를 들어서 뭐 ICO나 아까 얘기했었던 뭐 정책 관련 비과세 이런 걸로 이제 본다면은 좀 중장기로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에 맞춰서 정책과 가상화폐 가격을 고려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10개의 종목들 고엔스탑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랩 스탑 의견 주셨고요. 클리오 스탑, 그리고 마지막으로 NHN 벅스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나머지 7가지 종목들은 고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기에 앞서서요. 우리 이창호 매니저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고 또 아까 전에 네이버 밴드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 방송 또 끝나고 열심히 사무실 뛰어가서 5시에 공개 방송 할 겁니다. 많이 오시기 바라겠고, 어제 수요일 날은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이 없는 날이라 방송 안 했어요. 그래서 어제 못했던 내용까지 오늘 공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릴 거고, 네이버 밴드는 이제 또 매일경제 MBN몰드에서 또 새로 시작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도 열심히 여러분들 무료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창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창원 매니저의 투자 인사이트 얻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여기 이제 종목들이 쫙 나올 겁니다. 골라주실까요? STI 붙어 있습니다. STI 있고요. JLK, 그다음에
오늘 힘차다고. 네, 오늘 첫날이라 그런지 응원하시는 글이, 종목 상담보다 응원하시는 글이 많은데,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어떤 종목이든 다 상관없어요. STI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우리 샐러드님이 가장 먼저 댓글에 남겨주셨기 때문에 바로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25,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네, 25,500원. 그러면 지금은 조금 그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리는 좀 많이 잡아놨죠.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반도체 섹터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 반도체 섹터 안에서 패키징하고 그 PCB, 결국은 PCB가 패키징 쪽이랑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 아까 얘기했던 DB하이텍 뭐 이런 쪽만 좀 가고, 전통적인 반도체 테스트나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은 조금 안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 최근에 보면은 수급이 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저가 매수는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STI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만 원에 매수하셨으면 네, 25,500원. 네, 25,5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정고점에서 살짝 물려 있는데 괜찮습니다. 한 10% 더 올라오면은 이제 매수가 위로 올라오는 건데요. STI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은 25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60% 이상 뛰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적도 좋고,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뭐 반도체 섹터는 결국은 종목은 내용은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과연 주목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고,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려면 그거는 곧 성장주가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장주가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고 해소되고, 어차피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이미 다 시장에 좀 반영됐다고 저는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리스크만 살짝 좀 사라지면 반도체 섹터 지수 상승할 때 가장 대장주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ST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도 좋고 내용도 좋고 최근에는 저가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고, 뭐 좀 그 시장 지수 올라오면은 뭐 22,000원 이상은 충분히 가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상담으로는 STI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골라주세요. 에코프로 HN 있고요, 오리온, 그리고 롯데케미칼, 상신 EDP, 그다음에 LG 생활건강 있습니다.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하나 매니저님 골라주세요. 네, 그럴까요? 네. 그러면 LG 생활건강 한번 해볼게요. 네, 추매해서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LG 생활건강이 가장 좀 약간 절박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뽑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한번 제가 그 LG 생활건강은 지금 지금 얼마예요? 이게 170만 원부터 해서 현재 86만 원까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딱 반토막이 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제 추매를 하셔야 되냐,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냐, 이런 기로에 좀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LG 생활건강은 원래 이 중국 쪽 매출이 많은 기업이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화장품주는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도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진핑 국가주석과, 그러니까 중국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오늘 또 내용 보니까 조만간 좀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또 관계 개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중국과도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지금 화장품주가 다른 것들 다 수급 들어오고,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것도 수급 들어오는데 화장품주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게 바로 이런 정책적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 공약 중에 사드 추가 배치 뭐 이런 거 하면은 중국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국에서 이제 뭐 한한령 다시 한다고 하면 화장품 관련주, 중국 관광객도 안 오면 화장품 관련주가 또 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화장품 관련주를 베팅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그 화장품 관련주는 추가 매수 고려를 하고 계신데 일단은 새 정부 취임해서 중국의 스탠스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LG생활건강은 체력이나 그 다음에 실적은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니까 일단은 손절도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상황 보고 어느 정도 중국 관광객 다시 오기 시작하면 그때 추가 매수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 생활건강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상담 도와드릴게요. 휠라홀딩스 있고요. 기아, 그 다음에 CJ 시푸드 있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좋으신가 보다 이창원 매니저님. 아까 전에 막 파이팅이 넘치셔서. 네. 원래 저는 항상 좋습니다. 맞아요. 방송할 때. 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마음이 울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목소리가 크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CJ 시푸드 한번 볼게요. 네. CJ 시푸드는 네, 제가 이거 간단히 볼게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아까 생쇼에서 급등해가지고 또 한번 리뷰를 했던 종목인데 CJ 시푸드는 이제 수산물, 그 사조 시푸드, CJ 시푸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러시아산, 러시아산 지금 수산물이 가격이 급등, 이게 제재를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쪽 수산물 가격이 다 급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명태나 대게 이런 게 이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그 오늘 원자재 관련주들도 가고 수산물 관련주도 갔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 여러분들 오늘 그 사조 시푸드, 뭐 한성기업 이런 종목들이 한번 갔는데 당연히 원자재 가격 또 그리고 수산물 가격 급등 나오면 저는 추가 급등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 의견 좀 드리고 목표가는 5,000원까지 5,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수급 더 붙으면 충분히 가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한 가지 종목만 더 볼게요.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두산, 티플렉스, 팜스토리, 티플렉스 있습니다. IB 김영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티플렉스 볼게요. 네, 티플렉스 오늘 상승했는데 매도를 못했습니다. 전략 부탁드려요. 왠지 이게 제일 절박해 보여가지고. 네, 볼게요. 자,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그 원자재 니켈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급등했다가 또 눌렸는데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부터 유럽 순방에 나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러시아 제재와 그다음에 나토의 강한 그거를 좀 한다면 충분히 원자재 관련주 다시 한번 상승 나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 나오면 7,300원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티플렉스도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 걸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오후 5시 무료 방송에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